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1월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앞 영상들에서 사상 11월호에 실려 있었던 모든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호 내용 중에서 소개시켜 드리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11월호 맨 마지막에 보면 알베르 까뮤가 저술했던 페스트의 번역본이 실려 있습니다. 이 페스트의 번역본은 10월호에서부터 이렇게 연재하면서 실려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페스트 소설은 지금 이 현재에서도 여러분들 서점에서 얼마든지 구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 그 페스트 번역 연재 소설까지 내용을 소개한다는 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책에, 그러니까 사상 11월호 10월호 끝에 페스트가 연재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부분은 소개시켜드리지 않는다는 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11월호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은 논문이 아니고요. 이 11월호부터 신간 소개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52년 11월호에 이 신간 소개라는 게 어떤 책들이 소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집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간 소개 파트하고 편집 후기 파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건데, 보통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는 제가 미리 논문을 한 두세 번 읽고 요약을 하는데, 지금 이 신간 소개하고 편집 후기는 저도 이게 지금 촬영하면 처음 보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간 소개란 제목 하에서 최신 미국의 신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을 보면 미스터 프레지던트고 저자는 윌리엄 힐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르맨 대통령,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죠? 르르맨 대통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르맨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트루먼이라는 용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인쇄는 르르맨으로 보이는데 아마 트루맨 이런 것 같습니다. 트루맨 대통령은 나는 내가 경험한 대로 대통령직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또 지금 그대로의 나를 알아주었으면 한다 라면서 책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트루먼 대통령 같이 자기 취임 중에 개인의 일기, 각서, 그 다음에 사문서 등을 발표해야 한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히 이 서적을 위해서 발표된 사서 내지 각서를 통해서 우리는 트 대통령의 생활과 사상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트 대통령, 우리가 이제 박 대통령 이렇게 하듯이 트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보면은 또한 트시의 개성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시의, 요즘 뭐 김씨 박씨 하듯이 또한 트시의 개성을 알리기 위하여 트시는 유년 시대의 청년 시기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좀 표기법이 상당히 재미있네요. 다음에 소개되는 서명 보면은 더 버니드 브램블인데, 이 버니드 브램블이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마네스 이걸 어떻게 스펠벨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 이유가 있네요. 이거는 불어 책인데 영역으로 아마 미국에 출간한 것 같습니다. 소개하기를 때를 만난 작품이라 할 수도 있고 때에 맞지 않는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전은 프랑스어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고요. 이거의 뜻은 신의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게 뜻이랍니다. 내용은 막시스트, 그 다음에 레니니스트, 스탈리니즘이라고 자칭하는 광신의 신운동자는 그 혼을 잃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공산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설이야말로 상세하게 확신할 수 있게 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발칸으로부터 비엔나, 백림으로 파리로, 모스크바로 1931년부터 1937년까지 쭉 어떤 사회상 계속 보면 히틀러의 윤기 시대 및 그의 무한한 불신, 잔인의 반로 등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인물은 전부 공산당원이며 이렇게 해서 아마 공산당원 입장에서 본 나치의 어떤 과정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의 책이 출간이 됐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아메리칸 노벨리스트 오브 투데이 이렇게 돼 있네요. 글자 그대로 미국의 소설가들의 내용 이런 얘기, 오늘날 미국 주요 소설가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 책에 실린 575의 스케치, 여러분들 역사 스케치 할 때 그 스케치인 것 같아요. 575의 스케치는 편집자, 출판자, 기자, 문학 역사가들에게 정기적 또 서지적으로 유익한 재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각 스케연의 스케치한 각각의 연애 이런 뜻인 것 같고 계획은 이렇다. 그러니까 각 연애 계획은 이렇다. 처음에는 간단한 전기, 둘째로 소설 이외의 작품도 싣고 때로는 비평도 가했다. 셋째로 작품의 주관과 목적, 경향, 스타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마 그 오늘날의 미국의 소설가 이런 개념으로 비평도 싣고 내용도 싣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 소비에트 애티튜드 toward authorit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권력에 대한 소련 사람들의 자세, 태도 이렇게 되겠죠. 마가렛 미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가렛 미드를 보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여러분들 마가렛 미드 알죠? 사회학 개론만 들어도 이 미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회학의 기여가 컸었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내용이 권력에 대한 소비에트 자들의 어떤 자세, 태도이기 때문에 소련에 대한 어떤 분석 같아요. 보면은 자기의 생명과 생활 방식을 지배하는 개인 혹은 단체, 즉 당 간부, 비밀 경찰, 그리고 한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청년 무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탈린 자신에 대한 소비에트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소련 시민의 태도는 여하한가 어떠한가 이런 얘기죠. 이 작품은 금일 소련 지도층의 성격을 여러 각도에서 조사한 것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소련이라는 것을 표기할 때 지금처럼 소는 그야말로 발음 그대로 소라고 쓰고요. 그 외려 발음 그대로 연은 연방할 때 연의 한자로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소련 이렇게 쓰는 거죠. 맨 끝에 보면 미드 여사는 저명한 인류학자로서 인류학 분야에 관한 서적도 많이 출판하였고 현재는 미국 자연과학관의 인류학부 관리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 보면 브레인워싱 in 레드 차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 당시에 레드 차이나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 당시에 중국 그러면 대만을 얘기했어요. 타이완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레드 차이나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건 중공이죠. 근데 브레인워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공에서 사람들에 대한 세뇌 이런 뜻이겠죠. 대부분은 외국 주재 기자인 저자와 그 다음에 피난민과의 어떤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트 크로놀로지 오브 아메리칸 히스토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의 작은 연대표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신간 소개 설명을 다 했고요. 이제는 1952년 사상 11호로 편집 후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이란 사고작용의 결과로서 오는 의식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고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감각과 감정을 넘어선 심적인 요소일 것이며 이 심적 요소의 성립은 의식의 1절에 이 1절 이 한자는 일체로도 표현되죠. 그러니까 의식의 일체의 활동, 감각, 직관, 사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의욕이네요. 의욕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 활동을 넓히지 못할 때 독단이 오며 기피하지 못할 때는 회의가 오는 것이니 이리하여 전제주의와 무정부주의니 하는 사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의식이 단순할 때 독단에 빠져서 결국에는 전제주의와 무정부주의를 초래한다. 딱 지금 상황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독단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할 때가 막 탄핵 이런 건데 지금 탄핵 이럴 때인데 제가 이게 그 탄핵하자 막 이렇게 그 영상을 봤어요.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마치 지금 깔아앉고 있는 배에서 공포에 질린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공포에 질려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누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거에 의해서 너무 무서워서 막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마치 한 발 물러서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성적으로 한 번이라도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면 온몸이 그냥 분해돼 없어지는 그런 무서움 때문에 잠시 멈춰서 생각할 그러한 여유도 없는 그런 공포 속에서 뭐 어쩔 줄 모르고 앞에 나서는 그런 어떤 너무나 이 불안과 공포에 빠진 다시 얘기하면 이성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할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어떤 사고의 독단성을 빠져 있는데 그 독단성을 돌아볼 만한 여유조차도 갖기를 불안해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뭐가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또 어떻게 해야 맞나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약간의 마음의 여유라도 조금 갖고 행동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사고가 충분하거나 넓지 못하면 독단에 빠져서 결국에는 전제주의나 무정부주의를 갖고 온다는 이 말을 보니까 딱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밑에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은 사상 이렇게 해서 단기 4285년 11월 호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저번 영상에 설명했지만 이 당시에 웬만한 서적은 전부 단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걸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재밌죠? 그 다음에 정가가 있습니다. 임시 정가가 7,000원인데요. 이 당시에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한 2만 5천 원 좀 됐기 때문에 7,000원은 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창간호는 거의 2달 앞에 있는 창간호는 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간호 9월인데 바로 10월부터 이게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이 1952년 11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6.25 전쟁 중이었다는 거 아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보면은 부산시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 가서 부산에서 이걸 발간하고 있다는 뜻이죠. 왼쪽에 보면 지사 모집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지사 모집에 참여해 보세요. 금반 본사에서는 지사를 설치고자 하오니 유의하신 분은 뜻이 있으신 분은 직접 본사로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이 당시에는 전화가 있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소를 알려주고 찾아오라 하든지 우편을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사상사조차도 전화번호가 없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축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광고죠. 공성염료 주식회사 되어 있고요. 부산중앙동 4가 41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는 전화번호가 있죠. 5108에서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당시 전화번호는 4자리였죠.
네 자리라는 건 뭐겠어요? 네 자리가 다 꽉 채워지면 9,999번이 되겠죠. 9,999개의 전화도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화가 귀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이 당시의 전화는요, 이게 전화기가 있어요. 옆에 돌리는 게 있어요. 이게 돌리면 이게 발전이 발전기, 전기를 일으켜서 이렇게 하면 신호가 가요. 그러면은 그 신호를 받는 사람은 헤드폰을 끼고 이 잭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신호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어디로 연락드릴까요? 그럼 몇 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잭을 그 번호에 연결시켜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신호가 가서 전화를 받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교환기는요, 실제로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공성염료 주식회사 이런 형태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고가 붙어 있는데 사단법인 대한군경원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경원호회는 10월호에도 아마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회장이 사회부 장관, 회장이 장관이네요. 사회부 장관 박수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박수롬. 그 다음에 왼쪽에 임시정가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왼쪽에 쭉 보면 그러니까 인쇄한 날짜하고 출판 날짜가 단기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봤습니다. 자, 오늘은 1952년 사상 11월호 마지막 영상인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12월호 1952년 사상 12월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